계속해서 이번에는 솔트웨어 최상철 상무님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트웨어의 최상철 상무입니다. 저희 솔트웨어는 기존에는 이제 대학 포털 시스템 이제 구축 전문 업체로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솔트웨어는 포털 시스템 구축에도 전문업체이긴 하지만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실제 클라우드의 생태계에 독자적인 클라우드가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합쳐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그 기본적인 그 생태계,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생태계를 하나의 서비스로 가져가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무작정 좋은 시스템만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저희 솔트웨어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모델이나 전략, 그리고 클라우드의 역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기존에 나와 있던 시스템을 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조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결국 그러면 기존에 그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도 있었고 프라이빗도 있었는데 그럼 이게 기존에는 없던 것들이냐? 기존에 다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클라우드를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을 엮어서 쓴다는 개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시스템은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 좀 다르게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시장에서 조명을 받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의 안정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나의 데이터를 퍼블릭화 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던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플랫폼 자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플랫폼이 절실하다는 거죠. 이런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플랫폼은 4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엔 이제 고객 관리형입니다. 고객이 직접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구축되어 있는 대시보드나 아니면 포털 같은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고객 관리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라클이나 이런 벤더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클라우드를 넣고 그 벤더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프라이빗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벤더 관리형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 솔트웨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파트너 관리형입니다. 저희 솔트웨어는 AWS, 네이버 클라우드 등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레드앱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프라이빗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설계 사업이나 구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2개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2개를 합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공급 업체, 결국 AWS나 GCP 같은 그런
그 클라우드 공급업체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야말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접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스타일의 클라우드로 배포가 쉽게 가능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아키텍처를 사용하든 어떠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아키텍처가 일관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급증 충족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인프라를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죠. 저희가 이제 발주도 해야 되고, 이제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데요. 작업 부하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 급증의 충족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의 잠재력인데요. 일부 작업을 퍼블릭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은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서버나 이런 비용들이 이제 줄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민감 데이터를 결국 이제 개인 정보나 대학의 그 학생 정보나 아니면 금융 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에 유지하면 결국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조치가 저희 소유가 되는 거죠. 통제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 들어가지 않고도 이걸 연결해서 저희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안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은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이러한 걸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다양성 증대가 가능합니다. 제가 퍼블릭 클라우드 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빅데이터나 AI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서버를 구매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를 위한 GPU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적으로 또 거기에 있는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서비스로 다 제공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로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동 중단을 위한 백업인데요. 아까 제가 데이터의 일관성에 대한 아키텍처의 일관성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의 일관성이 있으면 사실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돌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돌든 동시에 어느 군데서도 다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네. 가트너가 2021년도 8월 달에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요. 이제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2021년도에 3,96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2% 증가한 4,820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2026년까지 퍼블릭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술을 비용에 45%를 초과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 퍼블릭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에서 2020년 49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18%, 2026년에는 132억 달러로 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공동으로 성장하는 데는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강점을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 클라우드 구성 전략을 보면 1,000명 이상 직원을 가진 564개 이제 기업을 조사했는데 결국 87% 정도가 클라우드로 구성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단점은 없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증가할 거고 좋은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두 개의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합해 놓은 겁니다. 결국 운영이 두 군데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병렬 환경을 구성하면
운영 환경이 엄청 복잡성이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의 증가입니다. 사실 프라이빗 하나, 퍼블릭 하나를 사실 제대로 이제 구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병행해서 쓰다 보면 리소스의 낭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취약점 공격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생 정보나 성적 데이터 아니면 수강 신청 데이터는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구동하는 건 프라이빗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중간에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넘어오는 네트워크나 보안 정책들이 상당히 상이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프라이빗의 그 보안 수준과 퍼블릭의 보안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만약에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사업자 또는 관리 업체가 너무 많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트너 보고서에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어떠한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서비스들이 결국 자신의 서비스가 올라갈 대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성공시키는 부분,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적인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식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퍼블릭에서 돌던 걸 프라이빗에서 돌린다고 해서 안 돌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아키텍처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 결정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클라우드의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제품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포괄적인 보안이 구현돼야 됩니다.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는 보안이 구현돼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떠한 지금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을 같이 쓴다고 하면 이런 두 개의 API들은 사실은 별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API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설정해서 쓸 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자동화는 사실 클라우드 입장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죠. 시스템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셀프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7가지 성공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솔트웨어는 어떠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트웨어의 클라우드 모델은 지금까지 저희 솔트웨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양쪽을 결국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IT 인프라 구축의 민첩성을 강화해서 사실 IT의 TCO를 절감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를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라고 저희는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안에 있는 솔루션,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보안, 네트워크 진단들 이런 것들을 전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컨설팅, 전환 컨설팅, 그 다음에 규제 대응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저희와 얘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레거시 데이터나 시스템의 호환성 같은 이런 SI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인프라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솔트웨어 전략은 기존의 5개 정도 게임, 금융, 미디어, IT, 커머스 고객 세그멘트를 7개, 헬스케어와 에듀테크로 7개의 타겟을 세그먼트하여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세그멘트 단위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영업, 마케팅, 솔루션 개발. 그걸 통해서 고객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솔트웨어 증형 하이브리드 관리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관리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그 P클라우드로 대변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 그리고 CMS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등을 합한 새로운 모델이 제공될 생각입니다. 네, 그 솔트웨어의 클라우드 노하우는 사실 공공, 기업, 게임, 금융, 미디어, 스타트업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미 한 200개 정도의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덧붙여서 인프라 서비스 또는 국내 최고의 전문 엔터프라이즈 포탈 같은 것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공이나 대학, 금융, 일반 기업 등 클라우드 부분은 한 300개 정도 지금 고객사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솔루션 부는 한 15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트웨어는 R&D 기반, R&D 인프라 기반입니다. R&D 인프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이 80% 정도가 넘고요. 그 다음에 보유특허가 6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제 품질 인증도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전문에서 77개의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레드햇 코리아하고는 저희가 프로페셔널 서비스 파트너로 기술 파트너, 국내 유일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유일한 파트너로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고객과 함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솔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